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에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지방에 강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올해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영천시 농장에 이어 17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건데 방역당국은 안동시와 인접한 6개 시군에 오늘 밤 8시까지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중부 내륙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양쯔강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쯔강 주변 우한시는 4년 만에 관문을 닫았고 연안 항만이 폐쇄된 것은 물론 선박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잦아진 가운데 이번엔 브라질 상공에서 보잉 항공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난기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승객 한 명이 천장을 뚫고 올라갔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강한 빗줄기를 쏟아부으면서 어제 서울은 올여름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내륙을 오르내리며 이번 주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청계천은 산책로까지 금세 차오르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에는 올여름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우산까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중부지방 곳곳에서 호우특보와 함께 강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의 시간당 45.1mm, 경기 이천 중리동의 시간당 43.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에도 시간당 23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며 인천 옹진군에는 초속 22.6m, 충남 예산에도 초속 22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비는 밤사이 잦아들겠지만 장마 전선은 이번 주 계속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다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쪽에 비구름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주면서 지역적으로 강하고 약한 비가 반복하고 또는 많이 내리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한 주에도 이 비로 인한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 제주도와 남부지방 부근에서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할 걸로 보이는데 비구름을 발달시키며 전국 곳곳에 또다시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폭우를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의 특징은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입니다. 특히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시설물 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폭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3시간에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며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무려 33도까지 치솟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남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내일 밤부터는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밤사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인도제도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에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며 체급이 커진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초대형 허리케인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전문가들은 뜨거운 바닷물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야자수가 길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고 길거리는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침수된 바닷가 산책로를 아슬아슬하게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대표적인 휴양지 바베이도스를 포함해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에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하면서 통신이 끊기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냈습니다. We have sand also not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of the shop. There's lots of sand in the shop. We got to bring out everything. First use a shovel and scrape all the sand out and then to wash it out.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4등급 이상 허리케인이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2005년 7월에 발생했던 데니스의 기록을 깬 겁니다. 이렇게 베릴이 성급하게 덩치를 키운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뜨거운 바닷물을 꼽고 있습니다. So warm water is what's fueling the thunderstorms, fueling the clouds that form the hurricane, give you deeper thunderstorms. Those thunderstorms are then supplying the energy to the storm.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 바다를 만나 5등급으로 체급을 더 키운 베릴. 시속 32km 속도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까지 멕시코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중국 남부의 젖줄 양쯔강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변 도시들은 2020년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둔치의 관문을 닫고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바닥에 깔린 철판을 치우고 옹벽 안에 숨겨뒀던 두꺼운 철문을 끌어당깁니다. 다른 곳에선 철기둥 사이에 알루미늄 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강변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아 일종의 홍수 방지용 장성을 설치하는 겁니다. 预计未来1周，长江中下游干流及两湖水位将快速上涨，总涨幅约1.5米到2米。 중국 중부 내륙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쯔강 중하류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쯔강을 끼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시는 강변에 설치된 관문 13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0년 3,700만 명 넘는 이재민을 낸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관문 폐쇄입니다. 入梅以来，包括长江中下游的，一共是有51条河流发生超警戒水位以上的洪水。 양쯔강 유역 4개 성엔 3급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안 항만이 폐쇄되고 선박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초당 2만 5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던 산샤댐은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14,000 세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각지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올라 민가가 없는 농경지 쪽으로 둑을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필 양쯔강을 따라 형성된 장마 전선에 홍수 방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엔 스페인 국적 보잉 항공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승객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항공기 천정에 사람 발 모양이 보입니다. 난기류의 여객기 동체가 급강하면서 승객 한 명이 천장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놀란 남성 승객이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로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Cara, pierna, en todos lados. Y bueno, más o menos tuvieron 30 personas heridas. Y nada, la verdad que una sensación bastante horrible. Pensábamos que la quedábamos ahí. Pero bueno, gracias a Dios no pasó a mayores. 승객 32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살과상 등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까 놀란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한 덕분입니다. De un momento para el otro se estabilizó, se fue en picada y toda la gente que no tenía cinturón se fue por los aires, se dio contra el techo, se lastimó, etc.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로 난기류로 인한 승객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6일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같은 기종 보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종은 다르지만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도 미얀마 상공에서 순식간에 1800m나 급강하해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난기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무원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 상을 받은 날 참변을 당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앞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니 법원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참사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급발진 관련 1심 판결 7건을 분석해보니 무죄가 선고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형량의 경우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금고 4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운전자 주장보다는 사고 기록 장치, EDR 자료나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로 분석됐습니다. 다양한 정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남은 경우만 예외였습니다. 제주지법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급발진 차량들은 보면은 회피 동작들이 나옵니다. 네. 사람들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속도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는지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혔습니다. 돼지 190여 마리를 기르고 있던 이 양돈 농장에서 최근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15일 경북 영천시 농장에서 보고된 사례에 이어 17일 만에 추가 발생이며 올해 5번째로 확인된 양돈 농장 확진 사례입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 통제, 역학조사, 매몰 처분과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동시와 인접 6개 시군에 있는 양돈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오늘 밤 8시까지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신약 도나네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에 승인이 이뤄진 겁니다. 도나네맙은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해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는 약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독립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FDA 자문위는 도나네맙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며 만장일치로 승인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도나네맙이 FDA 승인을 얻으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기업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나네맙은 임상실험 결과 레켐비보다 효과가 좋고 2주마다 투여해야 하는 레켐비와 달리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대표적인 약용 작물 가운데 하나죠. 최상의 육묘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더니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력은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심은 지 3년 된 도라지가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랍니다. 밭에 씨앗을 직접 뿌리지 않고 시설에서 60일가량 싹을 키워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운 싹을 플러그묘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라지를 재배했더니 생산성이 20% 높아졌습니다. 초기 제초나 소금 작업 등
손 가는 일은 줄어 노동력은 50%가량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작황이 좋고 이 뿌리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사포닌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거는 앞으로 저도 큰 기대를 걸고 그동안 약용작물 재배 농가는 영세성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플러그묘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남 산청과 고성에 도라지 특화 작목단지를 선정해 3년 동안 플러그묘 150만 주를 공급한 겁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개발과 유통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화작목단지를 3년간 조성을 했습니다. 향후적으로 산업화 연계까지 해서 가공 제품까지 만들어가지고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묘를 키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도라지 재배. 갈수록 고령화하는 농가들의 일석이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른바 알퇴시로 불리는 C커머스의 마지막 주자죠.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우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패션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내 업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공식 홈페이지를 열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린 쉬인. 4,000원대 티셔츠, 만원대 원피스 등을 판매하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처럼 초저가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차이점은 패션 분야에 집중한 패션 공룡이란 점입니다. 쉬인은 재작년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앱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패스트 패션을 대표하는 H&M과 자라를 제치고 압도적 1위입니다. 국내 패션 업계도 쉬인 진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일단 중소 의류 업체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있어서는 조금 위협이 되긴 하죠. 소금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하죠. 지난해 미국에서는 쉬인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다 자체 제작하는 건데 카피하다 보면 저희 거를 다 중국 제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쉬인은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넘어 무신사와 같이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국내 플랫폼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경쟁력 강화에 향후 성패가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상품이 좋으면 C커머스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국내 패션 업계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플랫폼에 이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뭐 관세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좀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류 인기로 K-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확대도 주요 돌파구로 지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단기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라인 야후의 입장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박을 재차 이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親会社同士の話でございますので、当社が親会社の資本関係について決定できる立場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
최근 라인야후는 총무성의 보고서를 통해 자본관계 재검토가 단기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 총무성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再発防止の徹底、利用者の利益の確実な保護の観点から、これまでも対応を進めてきたところでございまして、必要があればさらなる対応を取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측이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논란은 지난 5월 한일 정상이 나서며 한때 수습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의 추가 조치 발언으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최 대표는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자본관계 재검토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네이버 측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를 포함한 행정 지도를 하면서 일본이 네이버에서 라인야후를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FDA가 치매의 주 원인인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신약을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치매 정복이 가능해졌나 기대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들은 인지 능력 저하의 진행을 늦춰줄 뿐입니다. 치매 인구가 갈수록 느는 만큼 하루빨리 근본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죠. 우리 기업에서도 관련 개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